미용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장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여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60대 남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한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그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용실 사장은 입술을 바르르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뭘 어쨌겠습니까?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서자 사장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던 아저씨의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꼭 설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4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을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미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치찌개를 끓이던 그는 며느리 생각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는 며느리 박미영 씨는 그에게 친딸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미영이를 친어머니처럼 보살펴 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들어온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응, 미영이 일찍 나가야 한다니까 일찍 준비해야지. 김철수 씨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조용해져서 하루 종일 집에서 신문을 보거나 작은 화분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동네 아저씨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만나도 조용히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계산원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 소심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김철수 씨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미영아. 밥 먹어야지. 네,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미영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친정부모를 일찍 여인 그녀에게 시부모님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말수는 적지만 항상 자신을 챙겨주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처음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미영이는 대답했지만 어젯밤 늦게까지 연습하느라 뜬 눈으로 지새운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한 지 이제 석 달째였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장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크게 혼나기 일쑤였고 때로는 손님들 앞에서까지 창피를 당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니까요. 미영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김철수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아침을 서둘러 마친 미영이가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을 때 김철수 씨는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미영이 표정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네. 그 미용실은 어떤 곳이야? 한번 가봐야겠어. 김철수 씨는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 궁금했습니다. 미영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미용실에 왜 가려고 해?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사실 김철수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지만 가족 일에만큼은 누구보다 세심하고 예민했습니다. 미영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미영이가 밝게 인사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어쩐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창가에 서서 미영이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리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어.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쌓인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영이가 도착한 뷰티살롱 엘레강스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미용실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를 갖춘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미영아, 어서 와. 선배 직원 은주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였지만 사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미영이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최 사장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늦었네. 9시 30분이야. 죄송합니다. 버스가 조금. 변명하지 마. 프로는 변명 안 해. 사실 미영이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트집을 잡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 미용실을 1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오늘 첫 손님 김 여사님 오시거든. 절대 실수하지 마. 단골이야. 네, 알겠습니다. 미영이는 긴장하며 도구들을 점검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손님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오전 10시 김 여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또 새해가 할 거야. 김 여사님이 미영이를 보더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할 거예요. 최 사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영이에게 실수하면 죽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파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배운 기법을 써서 최대한 정성껏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결과를 본 김 여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미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 다시 해. 내 머리카락으로 연습하는 거야.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미용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최 사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여사님.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미영이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영씨, 잠깐 나와봐. 미용실 뒤편 창고로 불려간 미영이에게 최 사장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3달 동안 뭘 배운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집에서 놀아.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꼴이야. 손님 앞에서 창피당한 게 몇 번째야. 미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가 소중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 못하겠으면 말고. 최 사장의 마지막 한마디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미영이는 잠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은주 언니가 조용히 다가와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네, 괜찮아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야. 김 여사님은 원래 까다로워. 나도 처음에 많이 혼났어. 하지만 위로의 말도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즉시 호출당해서 혼이 났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영아, 바닥 좀 닦아. 네. 저기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치워. 네. 수건 정리는 했어. 지금 하겠습니다. 끝없는 지시와 잔소리에 미영이는 지쳐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영이에게만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남편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시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실력이 늘면 달라질 거야. 미영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죠. 김철수 씨는 이틀 동안 미영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용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남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여전히 무릎 꿇은 미영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일어서세요. 다시 한번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는 당황한 채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나중에 얘기하자. 김철수 씨가 미영이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최 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최 사장은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업무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업무 시간이라서 가족분들의 면회는 업무 시간이라고 하셨나요? 김철수 씨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렇다면 업무라는 것이 직원을 무릎 꿇게 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최 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실수요. 김철수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최 사장이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실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마를. 손님이 원하신 대로 안 나와서. 최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릎을 꿇게 하는 것밖에 없었나요? 김철수 씨의 질문은 논리적이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의 교육 방식이라고 하셨나요? 김철수 씨가 다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최 사장은 또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직원들과 손님들이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남자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인격 모독이라니요? 그건 너무 심한.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직접 저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시겠습니까? 순간 미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실수를 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말이죠. 김철수 씨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장인데 사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때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끌어온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최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족이 업무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쏘아붙였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런 식이었다고 해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김철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력했습니다. 직장에서의 교육과 인격 모독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차이를 모르고 계신 것 같군요. 최 사장이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의 실력이 부족하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에게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가자. 아버님, 하지만 아직 퇴근 시간이. 괜찮습니다. 김철수 씨가 최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보내주시죠. 가족 간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최 사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 앞에서는 평소의 권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결국 최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미영이와 함께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누구야? 평범해 보였는데 뭔가 달랐어. 말하는 게.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사장은 혼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평범해 보이는 남자에게 완전히 밀렸다는 사실이 말이죠. 어젯밤에는 미영이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본 건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 그 순간 김철수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것도 친딸같이 여기는 미영이가 혼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섣불리 다가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미영이의 성격상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더욱 숨기려 할 게 뻔했으니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미영이가 일하는 미용실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김철수 씨는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사실은 미영이의 미용실 주소를 미리 알아뒀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뷰티살롱 엘레강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였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곳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겠다고 하면 될까요? 하지만 남자가 여성 전용 미용실에 들어가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때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미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네. 김철수 씨는 안심하며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미영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용실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이게? 완전히 망쳤잖아.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상황이 보였습니다. 한 손님이 거울을 보며 화를 내고 있었고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다시 해. 내 머리로 연습하는 거야.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영 씨, 뭔 일이야? 최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실수를. 또 실수? 매번 실수만 하네.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는 가운데 최 사장은 미영이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여기서 일해? 매일 사고만 치고. 김철수 씨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영 씨, 여기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해. 네? 무릎 꿇으라고. 손님한테 사과해. 김철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으라고 했나요? 사장님, 그건 너무. 은주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 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실수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미영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해. 손님 시간 뺏지 말고. 결국 미영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 착하고 성실한 미영이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김철수 씨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잠깐만. 김철수 씨는 미용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딸랑. 입구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온 낯선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미영이도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아, 아버님. 미영이의 놀란 목소리가 조용한 미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서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업무 중이라서. 김철수 씨가 천천히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미용실을 나온 김철수 씨와 미영이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제가 일하는 곳을 아셨어요?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미영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절대로. 김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한 것과 인격을 모독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까 미용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평소와 너무 달라서.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은퇴하기 전에 뭘 했는지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었지? 네, 회사 다니셨다고만 들었는데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어. 마지막엔 임원까지 했었지. 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원이요? 응.
직원이 3,000명 넘는 부서를 관리했었어. 김철수 씨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할아버지로 살고 싶었거든. 미영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던 시아버지가 그런 경력의 소유자였다니요. 그래서 아까는 어쩔 수 없었어. 내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 그때 김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의 미용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까 미영 씨 아버님이시죠? 최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어떤 회사에 다니셨었는지. 김철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물산 전무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최 사장의 숨소리가 용실을 나온 김철수 씨와 미영이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제가 일하는 곳을 아셨어요?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미영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절대로. 김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한 것과 인격을 모독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까 미용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평소와 너무 달라서.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은퇴하기 전에 뭘 했는지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었지? 네, 회사 다니셨다고만 들었는데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어. 마지막엔 임원까지 했었지. 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원이요? 응. 직원이 3,000명 넘는 부서를 관리했었어. 김철수 씨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할아버지로 살고 싶었거든. 미영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던 시아버지가 그런 경력의 소유자였다니요. 그래서 아까는 어쩔 수 없었어. 내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 그때 김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의 미용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까 미영 씨 아버님이시죠? 최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어떤 회사에 다니셨었는지. 김철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물산 전무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최 사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대한물산이요? 그 대한물산 말씀이신가요? 네, 대한물산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곳에 전무라면 정말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건가요? 김철수 씨의 질문에 최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사장님, 제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직원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죠.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다시 그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고 대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직원입니다. 앞으로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지 인격을 모독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이가 김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대한물산 전무셨다고요? 응.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내 아버지야. 김철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숨기셔서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으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더 빨리 나서지 못했어.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용실의 다른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영 언니, 사장님이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사장님이 벌벌 떨고 계세요. 미영이가 메시지를 보여주자 김철수 씨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권위라는 건 참 이상한 거야. 있을 때는 쓰기 싫어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것 같아. 아버님, 미영아,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기억해.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 누구도 너의 인격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 알겠지?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가족인데 뭘. 김철수 씨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닐 거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용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미용실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어서 와. 은주 언니가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반겼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사장님이 아침 일찍 와서 모든 직원들한테 사과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 미영이는 놀랐습니다. 최 사장이 사과를 했다고요? 그때 최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 어서 와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차가운 권위적인 톤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최 사장의 사과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요. 미영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통을 치던 사장이 이렇게 말하다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실수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사실 최 사장은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철수 씨와의 통화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물산 전무. 그 타이틀의 무게를 이제서야 제대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철수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고 대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직원들을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미영이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영 씨,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파마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단계별로요. 정말요? 네. 제가 20년 넘게 쌓은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수만 지적하던 사장이 이제는 직접 가르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미영이가 실수했다던 그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어머, 어제 그 애가 또 할 거야. 김 여사님이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직접 지도하겠습니다.
최 사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 사장이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맞아요, 그렇게요. 온도는 이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겁지 않게. 완벽해요, 미영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 여사님이 만족해 했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제와 완전히 다르네. 미영씨 실력이 원래 좋았어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지 못했던 거죠. 최 사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미영아, 어제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 대한물산 전무셨다며?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그런 티가 안 났는데,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세요. 은퇴하고 나서는 더욱 조용하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 자랑 안 하시고. 맞아. 정말 필요할 때만 나서시는 거네. 그때 최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아버님께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모시고 와주실 수 있어요. 네? 왜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미영 씨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어서요. 미영이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김철수 씨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아버님, 사장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접 가르쳐 주시고 사과도 하시고.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미용실에 와달라고 하시던데요. 김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버님, 한 번만 와주세요. 사장님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일 한번 가보자. 미영이는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최 사장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인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 가서 마무리를 잘 해보자. 김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 되도록 말이죠. 다음 날 오후 김철수 씨는 약속대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와 함께였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사장이 급히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극진한 대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그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영 씨에게 그런 일을 저질러서. 최 사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드세요. 과거 일은 이제 됐습니다. 김철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다니. 사장님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김철수 씨의 말에 최 사장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데 자신은 그동안 뭘 했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하겠습니다. 미영 씨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김철수 씨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저 같으면 분명 화를 냈을 텐데. 김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3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사람을 바꾸는 건 화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이죠.
최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은 상대방이 움츠러들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진짜 변화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바뀌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김철수 씨의 말에 미용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믿고 싶어요.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최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태도가 바뀌신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최 사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만약 미영이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간 미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김철수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지위나 경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미영이를 대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김철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나 지위, 경력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은주 언니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력을 키워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미영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지 못했던 거죠. 최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도우며 일해요. 실수는 함께 해결하고 성공은 함께 나누면서요. 김철수 씨는 이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미영이 일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요. 김철수 씨가 일어서자 최 사장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르침이라니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김철수 씨는 미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네, 아버님. 고마워요. 미용실을 나서면서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로 사람을 바꾸는 건 일시적이야.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지. 오늘 최 사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이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 씨는 다시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가족을 지켜낸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실수가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미영아, 오늘 파마 정말 완벽했어. 은주 언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미영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영씨, 손님이 또 칭찬하시네요. 다음에도 미영씨가 해달라고 하세요. 최 사장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전처럼 트집을 잡거나 깎아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직원을 두고도 몰라봤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영이는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미영아. 김철수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손님들이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시고, 사장님도 계속 격려해 주시고, 정말 꿈 같아요. 미영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아버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실력이 있었던 거지. 김철수 씨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무릎 꿇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에 김철수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네, 알아요. 그런데 아버님, 응, 그때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김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야. 가족인데. 하지만 평생 조용하게 사셨잖아요. 그런 아버님이 쟤 때문에. 미영아. 김철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은퇴하고 나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 네? 회사에서는 성과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했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더라고. 미영이가 김철수 씨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회사의 임원이었어도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웃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아버님, 너와 우리 아들이 그리고 할머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야.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 고마워요, 아버님.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한 가지 약속해 줄래? 네, 뭐든지요.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말해.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야. 네, 약속할게요.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아들은 아내와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중이세요? 자기야, 아버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라는 얘기 중이었어.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다니. 그냥 당연한 일 한 것뿐이야. 김철수 씨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고마워요. 미영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회사에서도 자신감 있게 일한다고 자랑 많이 해요. 그때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해? 할머니, 아버님이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멋진 일을 하셨는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다고. 평소에는 말도 없으면서. 할머니가 웃으며 김철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진국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 여보,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니. 가족을 지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영이가 이렇게 밝아진 거 오랜만에 보네. 할머니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럼 얼마나 걱정했는데. 맨날 시무룩한 얼굴로 있으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졌거든요. 김철수 씨는 가족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큰 회사의 임원으로 일할 때도 성취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진짜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요? 아버님, 미영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더 고마워.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고 살아서. 김철수 씨의 말에 미영이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하지만 가장 강한 힘은 역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김철수 씨는 오늘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